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염유리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편두통은 어떤 두통일까요?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부분 한쪽이 아픈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두통은 워낙 증상이 강렬한 편이라 고대로부터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 시저, 칸트, 프로이트 등도 알았었고 2000년 전 히포크라테스도 편두통의 성질과 원인을 고민했던 기록이 있고 발생 원리를 쉽게 알 수가 없어서 이후로도 다양한 논쟁을 일으켜왔어요. 편두통 어원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전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혹시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1분 정도 스킵하세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였던 아레타에우스가 서로 다른 뜻의 헤테로와 두개골을 뜻하는 크라니아가 합쳐져서 헤테로크라니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편두통 증상을 묘사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전체라는 뜻의 홀로크라니아 그리고 절반이라는 뜻의 헤미크라니아 같은 단어가 쓰이다가 마침내 헤미크라니아라는 단어가 살아남았는데 이 헤미가 마이, 크라니아가 그레인으로 바뀌어서 마이그레인이 되었고 이걸 한자 그대로 옮겨서 우리는 편두통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또 어지럼증을 동반한 두통이라고 해서 sick headache,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라고 해서 bilious headache, 그리고 시력 저하를 동반한 두통이라고 해서 blind headache 라는 말들도 여러 세기 동안 쓰였다고 하네요. 워낙 증상이 다양하고 원인을 잘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발생 원리가 밝혀지면서 다양한 양상들이 하나의 병명 안에 통합되어서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름은 오랜 역사를 통해 굳어진 병명 그대로 편두통이라고 부르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겨난 겁니다. 즉, 편두통은 한쪽이 아픈 두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가장 흔한 두통의 대표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인데 긴장성 두통은 이 두개골 바깥을 싸고 있는 근육의 경직에 의해서 유발되는 두통을 말하고 편두통은 이 두개골 안쪽에 뇌 부위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염증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두통을 말합니다. 진짜로 한쪽만 아픈 경우도 있지만 양측이 다 아프거나 머리 전체가 다 아픈 경우도 많죠. 딱 들어봐도 감이 오겠지만 두개골 안쪽 뇌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니까 당연히 편두통이 비교도 안 되게 아프고 힘들어요. 편두통은 뇌 부위에서 트러블이 생겨나니까 그에 따른 신경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서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조짐 증상으로 시야가 왜곡되거나 시야에서 특정한 부위가 안 보이는 암점이 생겨난다거나 소리나 빛 자극에 예민해지고 어지러움도 생기고 심지어 마치 중풍 증상처럼 마비, 언어 소실 등의 다양한 뇌 관련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풍이랑 다른 것은 편두통이 진행되는 몇 시간 정도만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편두통의 통증이 진행되는 원리는 어느 정도 밝혀져 있어요. 먼저 이 대뇌 피질에서 비정상적인 흥분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3차 신경이 자극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련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일 처음 단계인 대뇌 피질 흥분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는 약은 아직 없는 셈이고 통증이 시작될 때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편두통 특이약물, 쉽게 말하면 편두통 전용 진통제가 개발되어 있어요. 편두통은 혈관이 확장되면 통증이 시작되니까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켜주는 원리예요. 편두통 환자분들한테는 이 편두통 전용 진통제가 개발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삶이 달라졌어요. 이 약이 1990년대에 시판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통제도 효과가 없고 두통이 너무 강해서 한번 편두통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들어 누워야 했으니까요. 일단 좀 편두통에 듣는 진통제가 생겼으니 너무 다행인데, 문제는 또 이 진통제를 한 달에 10번 이상 복용하게 되면 약 때문에 오히려 더 편두통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혈관이 확장되면 아프니까 약으로 다시 강하게 수축시켜서 통증을 차단하는 약인데, 너무 자주 먹으면 혈관을 계속 수축시켜 놓게 되는 거고, 이러면 몸은 결국은 또 반동성으로 다시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뇌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길이 자꾸 좁으니까 길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막아버리니까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틈을 타서 다시 또 혈관을 확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약물 유발성 두통이라고 하고, 약을 처방해 주시는 의사분들도 항상 너무 많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를 해 주시지만, 당장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안 먹고 참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두통용 진통제 복용이 한 달에 10번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면 편두통 예방치료라는 거를 합니다. 예방약은 항고혈압제, 항전간제, 항우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두통의 혈관이 확장되면 아프게 되는 거니까 평소 머리 쪽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강하게 확장되지 않게 심장 박동을 좀 늦추고 말초의 혈관을 좀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거나, 뇌가 너무 흥분될 때 편두통이 시작되니까 뇌의 흥분도를 가라앉혀 놓는 뇌전증에 활용되는 약을 용량을 좀 낮춰서 사용하기도 하고, 보통은 편두통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잘 동반되니까 그 양상을 잡아주는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의학으로 다르게 보기 한번 해볼까요? 현재까지는 편두통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대뇌피질의 흥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건 좀 편두통 환자들만의 뇌가 갖는 민감성 때문이라거나 유전적 소인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건데요. 한의학의 시선으로 보면 열이 위로 솟는 체질에서 편두통이 호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긴장 성향, 불안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잘 누적되는 타입의 체질은 평소에 과도한 교감신경 우위 상태를 유지하면서 뇌혈관이 수축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에 대한 반동으로 뇌혈관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과 통증 과정이 진행되는 건데, 이를 한의학은 열이 위로 치솟는다, 상열한다 라고 표현해 왔거든요. 열을 풀어내는 처방을 활용하면 편두통 발생이 줄어들고 통증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과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양약에 편두통 예방약이 하듯 긴장을 완화하는 치료 방향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평소 생활에서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면 교감신경 작용으로 인해서 혈관에 텐션이 올라가면서 수축되니까 평소 생활에서 교감신경 흥분이 너무 되지 않게, 즉 몸이 너무 과긴장되지 않게 불안, 긴장도를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양방처럼 뇌혈관이 확장되어서 통증이 생기니 혈관을 확장되지 못하게 하자는 개념이 좀 아니고, 평소에 너무 수축되어 있다 보니 몸이 어느 순간 반동성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니까 평소에 과하게 수축되지 않게 만들자는 개념인 거예요. 어때요? 조금 다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양약과 작용 원리가 좀 다르다는 것인데, 이러한 두통 한약 처방에는 뇌에 섬세한 거름막 역할을 하는 BBB를 통과하는 약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한다기보다는 그저 몸에 작용을 해서 몸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조구등이라는 약제가 BBB를 통과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구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편두통이 좋아지는 결과를 내는 걸 보면 조구등이 편두통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또 좋은 점은 예방약처럼 계속 길게 쭉 먹는 약이 아니고 3-4달 정도 치료 개념으로 사용하는 약이고 이후에는 호전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거든요. 항경련제는 뇌전증이나 조증성 정신질환에 사용하는 약인데 아무래도 장기 복용은 좀 부담스러운 약이니까요. 그리고 한의학은 또 다른 강한 장점이 있어요. 이게 왜 원인이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했다거나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 상태일 때 편두통이 호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생활 특징에서도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과식하지 말고 평소 규칙적으로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게 되는데 한의학은 열이 솟구쳐서 뇌가 자극되는 양상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편두통을 자극하는 조건이 되는 불면이나 소화기능 장애를 직접적으로 치료하여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을 통합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편두통이 언제 생길지 몰라서 기약 없이 진통제만 늘 갖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내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관심을 가져주고 좀 더 뿌리부터 변화하여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편두통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